네, 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팀장이나 중간 관리자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제 경험을 통한 팀장의 중요성,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 그리고 그들의 덕목과 그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 저 이 책을 거의 저의 성경처럼, 제가 무교입니다만, 네, 성경처럼 처음에 읽었지만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항상 일할 때 이 책을 읽고 난 후부터는 항상 제 자리 옆에다가 놔두고 내가 또 뭔가 객관적이지 못했나? 내가 혹시 뭔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을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살펴보곤 하는 그런 몇 가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는지 일단 서론부터 갈게요. 자, 여러분 팀장이십니까? 네. 다짜고짜 팀장이십니까? 부장님이십니까? 임원이십니까? CEO십니까? 어떤 분이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모두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두에 대해서 여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귀담아서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처음에 자기가 리더십의 자리에 딱 가는 시점이 바로 팀장의 자리죠. 네, 팀장을 저는 예전에는 뽑을 때 지금 어떤 회사마다 보수적인 회사랑 또 뭐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우리는 되게 막 스타트업이고 뭔가 좀 트렌드를 선도하는 회사다 이런 회사마다 그 팀장을 뽑는 그 과정이라든지 팀장을 뽑는 기준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뭔가 약간 나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들어온 순서 뭔가 그 또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근데 주로는 나이 순, 경력 순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팀장을 하고서 이제 부장직으로 올라갈 때 그 다음 팀장직을 물려줘야 할 때 너무너무 심사숙고해서 오랫동안 팀장직을 떠나지 못했고 이 역시 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팀을 이끌어 왔고 제 기준에서 뭐 이 반박을 하실 분들은 저 회사 직원들과 상사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 직책이 너무 중요했었고 그 주변에서 팀장들이 결정된 후에 팀 간에 약간 잘 되는 팀이 있고 잘 안 되는 팀이 있고 좀 더 치고 나가는 팀이 있고 아니면은 계속 머물러 있는 팀들을 보면서 이거 팀장을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에 갓 들어온 되게 어린 사원이 있었고 오래단 사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원들이 있었고 뭐 대리급 무슨 뭐 급 다 달랐는데 저는 팀장을 뽑을 때 그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그 문제에서 100점을 맞은 제 기준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를 팀장을 시켰고 꽤 성공적으로 팀이 이끌어갔고 매출도 올라갔고 모든 직원이 만족했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 팀장이 그 친구가 너무 잘하자 다른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받고 가버리는 일이 생겨서 또다시 또 팀장을 뽑아야 되는 일이 생겼었고 그 다음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그 팀장한테 냈던 문제들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예전에 어디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 당시가 벌써 한 코로나 전전이니까 한 2018년도쯤? 2018, 19년도쯤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떠한 질문을 했었냐면 팀장을 하고 싶은가? 일단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너 팀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고 싶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서 모두가 일단 저는 팀원들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친구가 있을 줄 알고 얘는 무조건 한다고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소극적이었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말 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고 잘 모르겠다,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네, 이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 만약에 위에서 상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선택을 할지, 뭐 다른 행동을 취할지. 그다음에 팀에서 잘 못 따라오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은 뭐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각각의 모든 분들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팀장을 하고 싶은 거에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에게 시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거는 너무 누구나 할 법한 대답이지만, 팀원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직원이기를 바라고, 팀원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대답을 바랬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근소한 대답을 한 친구가 있었고요. 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아래 직원을 설득하다기보다는 상사를 설득하는 쪽을 좀 택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충분히 그 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생각에 마음을 오픈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내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인 후에 직원에게 그것을 다시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없고 내가 불만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직원한테 할 수 있는, 야 이렇게 하래, 나 진짜 짜증나는데 이렇게 한다 어떡하냐,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왔던 것 같아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내가 먼저 납득을 해야지 직원들을 설득시켰다. 그리고 팀에서 잘 못 따라오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이거 제가 그 팀장들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는 직원을 완벽히 이해하고 못 따라오는 직원을 끌어가려고 했던 팀장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대부분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주로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건 좀 반대이긴 했었거든요. 제가 물론 그 친구에 대한 불평을 누군가에겐 했는데 상사한테 한 적은 없어요. 상사한테는 안 하고, 좀 이런 면을 이 친구가 분명히 잘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찾아서 그 친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이런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거의 99%의 점수를 맞은 친구가 가장 어린 나이에도 팀장이 됐고, 제가 이 이유들을 나머지 직원들, 더 혹시 경력이 훨씬 더 많고 나이가 있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설득을 시켰고, 팀은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팀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네, 그랬던 예들이 있어서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자, 팀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요. 네, 이제 다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직급을 달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저 대리 됐어요, 저 주임 됐어요, 저 과장 됐어요, 와이프나 뭐 나야 승진했어, 이런 말들 직장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은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 있고, 어느 정도 그 직급을 얻었을 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해가려는,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팀장들이 있을 테고, 그냥 무조건 직급을 원하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나도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월급을 받으려면 이런 등급이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좀 착각하시는 그런 팀장님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 팀장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팀장이 끝이 아니잖아요. 팀장 다음에 뭐 차장, 부장, 뭐 그 다음에도 뭐 임원급이 될 수 있는 이사, 상무들, 뭐 여러 가지 그 회사 직급마다 여러 가지 체계가 있을 텐데, 사실 이 팀장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왜냐하면 팀장까지 맞는 데는 웬만한 그 직원들 사이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면 그 친구를 욕심도 많아 보이고 뭔가 매출에 영향도 많이 끼치고 곧잘 일을 하네 이러면서 팀장의 자리를 안 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팀장의 자리에 안 쳤는데 자기만 잘해. 계속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부서나 직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낸다거나 그 친구를 비하한다거나 이끌고 가려기보다는 내 뜻을 따르라
뭐 이렇게만 하는 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저는 요즘 세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무슨 직함이 무기인 듯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최악의 상사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그런 팀장들이 일을 잘 해낼 리가 없죠. 팀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원들이 이탈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뭐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침체되면은 회사의 분위기 전체도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고 효율적인 업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타부서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잠시만. 네. 그래서 팀장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책을 이제 요약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이 팀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구나. 하지만 꼭 내 커리어나 내 직급이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보람 이런 거를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 힘들다고 피해야 될 곳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렇고 팀 안에 있는 인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 제가 이 책을 이 책을 라디오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꽤 됐거든요. 산지. 저는 이 책을 사고서 일단은 그냥 읽기는 시작했는데 이거를 약간 평가받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래서 이거 약간 검사받고 싶었어요.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이왕 이 책을 읽는다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 책을 그나마 좀 제가 믿는 그리고 좀 오래된 직원 한 명과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타 부서의 여직원이 있어서 여기 목차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목차가 31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부터 31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써 있어. 1번 착각. 한 번 말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보통 직장 상사가 하는 착각. 그 다음에 진실. 당신과 회의 후 직원들은 교리 해석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흐지부지하거나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직원들은 다시 모여갖고 야, 저 사람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네가 이해한 게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교리 해석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거죠. 한 번만 하면 척하고 알아듣지 그걸 못 알아들어?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2번 보면은 뭐 착각, 조직 문화를 업시키는 데는 회식만 한 것이 없다. 진실. 아직도 회식 타령인가? 70%는 회식을 싫어한다. 뭐 또 좀 뛰어넘어서 읽어볼게요. 착각, 동기부여의 물질적 보상만큼 좋은 것은 없다. 진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진실, 사람은 고래가 아니다. 내공 있는 리더는 칭찬보다 쓴소리에 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이거 진짜일까? 약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착각, 일 잘하는 직원은 만사 오케이. 진실, 당신에게 총애받는 넘버2가 조직을 망친다. 뭐니 해도 말 잘 듣는 직원이 최고다. 이게 착각. 진실, 일이 잘 되든 말든 당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걸 다 읽으려면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직원들한테 그 2명한테 야 읽어보고 목차만 읽어보고 OX를 해줘. 어떤 친구들은 뭐 만약에 착각 진실이 있으면 이 책이 말하는 게 맞다 하면 O를 하는 거고요. 아니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면 X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제가 OX 표시를 해놔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은 OX에다가 세모에다가 밑에 첨언까지 달아서 자신들의 의견을 아주 잘 달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너 이거 읽으려면 제대로 알아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읽었고 되게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나름 리더의 자리에 다 갔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너무 좋은 책 같다. 자기네들도 읽어보겠다 해서 읽었고 밑줄도 치면서 읽었더라고요.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한 마음의 소리를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무엇을 읽어볼까? 자유는 확실한 틀에 있어야 자유다. 28번. 내가 무언가를 매우 잘하고 무언가를 못하면 회사는 날 위해 못하는 영역에 보충 인원을 충원한다. 그게 조직이다. 28번 볼까요? 착각. 직원을 멀티플레이어로 육성해야 한다. 진실. 어설프게 아는 선무당에 사람을 잡는다. 여기다가 직원이 뭐라고 썼냐면 세모라고 썼고서 맞다고 한 직원이 있었고 세모라고 한 직원인데 세모라는 직원이 내가 무언가를 매우 잘하고 무언가를 못하면 회사는 날 위해 못하는 영역에 보충 인원을 충원한다. 그게 조직이다.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할 텐데 제 경험에 따라서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멀티플레이어로 키우려 하다가 굉장히 꼬인 적이 있어요. 원래 잘하는 부분만 잘해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만 해도 직원을 뽑을 때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직원을 뽑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부분의 직원을 굳이 뽑을 필요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런 인원을 보충해서 뽑으면 훨씬 더 서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준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되게 기가 막힌 리더에 대한 상이 나오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사자가 되고 싶은 왕토끼란 이야기인데 왕토끼. 네, 왕토끼는 정말 약간 되게 보면서 약간 뒤통수를 약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했는데 옛날 옛적에 토끼 마을에 왕토끼가 살았어요. 되게 능력을 인정받고서 많은 경력을 보고서 이 토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토끼는 되게 많이 멋있게 이 토끼들을 인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자가 엄청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다른 암컷 사자들을 쫙 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홀딱 반하게 되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런 리더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너무 좀 작고 부족하고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사자한테 홀딱 반한 이 토끼는 사자의 흉내를 그대로 내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막 사자 갈기처럼 빗을 내고 목소리도 막 연습을 해요. 원래 토끼가 이렇게 했다면은 왕왕왕왕 하게 사자 목소리도 흉내도 내고 걸음걸이도 내고 막 계속 이상한 그런 자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멋진 자기의 리더상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토끼들 사이에서 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야. 야, 우리 왕토끼 이상해졌어. 왜 자꾸 저렇게 약간 헛소리를 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하고 뭐 이상한 흉내 내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그리고 막 무서워. 가까이 가기 싫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편안하지 않고 거북함을 느끼고 점점 그리고 저 토끼 이상하게 되게 근엄한 척하고 우리랑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난 이제 좀 약간 저 토끼한테 지쳤어. 그래서 약간 토끼들이 약간 이렇게 흩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왕토끼는 되게 잘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토끼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좀처럼 또 자기가 원하는 리더상에도 그 사자의 모습에도 가깝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실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몸도 야여가고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요. 이거 사자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생각을 해서 잡아먹힐 거를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사자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사자님한테 물어봅니다. 사자님 정말 결례를 무릅쓰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돼서 사자처럼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아주 사자가 호쾌하게 파하하하 웃으면서 아주 쩌렁쩌렁 울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 내가 결례를 범했군. 사자는 멋쩍어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저기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느냐?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공간에 사는데 내 목소리만 듣고도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을 가. 하물며 토끼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잘 들어라. 내가 이 목소리로 암사자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자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토끼를 이끌어갈 수 없어.
그건 네가 사자를 이끌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유야. 네가 토끼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 자신이 완전히 토끼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토끼가 그러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사자는 동물 전체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했더니 사자가 아니야 그건 모르는 말이야. 나는 사자들의 왕일 뿐이야. 나는 전체의 동물들을 절대 이끌 수 없어. 그건 동화책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동물을 이끌 수가 없고 다 도망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동물의 왕이니?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사자의 왕이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토끼가 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아닌 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토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깊이 가슴 깊이 들어라. 알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팀원들의 말을 우리 팀원, 다른 팀이 아닌 우리 팀원들, 내 팀원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가야지 내가 이 팀의 좋은 리더가 되는 거라라는 교훈은 굉장히 저는 좋았던 그런 이솝우화인가요? 이건 어디서 나온가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네. 한 번 말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위에 부장님나 그러고 아니면은 팀장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팀장들도 있었고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야,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딴 거를 뭘 갖고 오고 얘는 내 말을 잘하던데 얘는 내 말을 못 알아. 이 말도 되게 많이 하시고 진짜 직원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장이 됐고 그 팀장이 만약에 성과 창출에 노심초사하는 상사일수록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고 외부 인력 시장을 기웃기웃할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천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진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있긴 있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정말 한 명 정도 있고 두세? 네. 리더는 직원들이 자기 말을 한 번에 알아듣고 척척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현재 그런 직원과 함께를 한다면 우주의 기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우주의 기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희 회사가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노를 엄청 저어나은 적이 있죠. 직위가 높아질수록 자기의 생각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야, 그거 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직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경력이 낮은 사람은 진짜 그 눈높이에서 정확히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를 든 게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 좋은 신호가 불확실성이다.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정확한 기사나 정확하게 들리는 찌라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호하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제 의의를 이렇게 해서 나무라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당신의 책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